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와이프 때문에 회사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평소 깔끔한 일처리와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사내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았고 저랑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었던 직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혀서 많이 놀랐었네요. 물론 당시에는 자세한 내막을 몰랐던지라 그냥 아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직원을 A라 칭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둘 사이의 히스토리인 즉슨 이렇습니다. 우선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와이프는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 후 현재 전업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랑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가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 직원들은 초대하지 못했었고요. 직계가족이랑 가까운 친척들만 불러서 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신혼부부로 잘 살다가 몇 달 전 와이프가 회사 근처로 와서 주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직원들과 마주쳐서 제가 그분들에게 와이프를 소개해줬는데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지금은 퇴사한 A가 와이프가 절 만나기 직전에 만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둘은 대학생부터 쭉 사귀던 사이였는데 A는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서 비교적 빨리 취업에 성공했지만 반면에 와이프의 취준 생활은 꽤 길었다고 합니다. 당시 처가의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관계로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던 와이프에게 A가 구직 활동에 전념하라며 토익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등 스펙을 쌓는 활동에 필요한 돈은 물론 소정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줬다 하고요. 이런 지원은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취업에 성공하면서 대기업에 입사하자 그동안 아낌없이 헌신했던 A를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미래가 안 보인다며 토사구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쫓아서 환승한 대상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A의 말에 의하면 절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퇴사 사유랍니다. 사직서를 최종 결제 받기 전에 A가 사장님인 아버지와 면담하면서 나눴던 대화이고 전부 제가 아버지를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 규정상 사직서를 대표이사에게 최종 제출하기 전에 팀장과 부서장과도 면담하게 되어 있으니 직원들이 제 앞에서 대놓고 내색은 안 하더라도 아마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났겠죠. 아버지께선 와이프와 제 대신 사과까지 하면서 붙잡으려 하셨지만 워낙 본인도 몇 달에 걸쳐 고민을 거듭하다가 내린 결정이라며 의사가 확고한지라 더는 어쩌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이 일로 부모님도 와이프한테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당연히 와이프와도 직접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제가 A의 이름을 대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표정 관리가 안 되길래 너 때문에 그 사람 퇴사했다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추궁해보니 자기가 취직에 성공한 후로 A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너무 심해져서 힘들었답니다. 취준하면서 받았던 돈도 다 헤어지기 전에 다 갚았고 바로 헤어진 게 아니라 취직하고 반년 정도 더 만났답니다. 절 만난 건 A와 헤어지고 몇 달 뒤였으며 맹세코 환승도 아니고 미래가 안 보인다는 이유를 대며 헤어지자 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며 울먹이던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 말에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몇 년간 지켜봤던 A는 밝은 성격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타입이었고 남한테 열등감이나 표출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툭 까놓고 말해서 저희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변 드리자면 주저없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체계도 안 잡혀 있고 직원들한테 열정페이나 주면서 부려먹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회사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대기업 수준의 급여나 복지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 직원들의 연봉은 동종업계에서 상위권에 속할 뿐더러 각종 수단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주는 것은 물론 성과의 과실 또한 상여금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도 망하기 힘든 업종인데다 진입 장벽도 어느 정도 있고 고용 안정성은 공기업 바로 다음 가는 수준입니다. 사람 잘 안 자릅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사람이 가장 먼저다를 강조하시고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성과가 나온다고 믿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직원들과 항상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퇴사 사유를 직접 듣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와이프한테 정나미가 떨어집니다. 우리 회사에 다니는 남직원들은 전부 결혼시장에서 저런 취급을 받고 있겠구나 싶기도 하고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같은 남자로서 감정이입이 돼서 그동안 헌신했던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 와이프에게 혐오감이 생기려 합니다. 이 사람은 내 배경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날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만약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집안이 망하면 언제든 나를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혼자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부모님 댁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제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너무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의 말만 듣고 엄한 사람을 잡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남이 떨어지려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기도 하고 어쩌면 A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여자들이 흔히 말하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논리를 인정해줘야 싶기도 하고 머릿속이 많이 복잡합니다. 추가, 퇴근하고 댓글들 다 읽어봤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선택한 거에 우월감을 느끼기 마련이라며 남자의 심리를 잘 모르고 적은 글 같다는 분들도 계시고 받은 돈 다 갚고 헤어진 건데 뭐가 문제냐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글쎄요. 이게 상황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군대 기다려준 여자친구 버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역하자마자 더 예쁜 여자로 환승한 거랑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할까요? 와이프에게 정 떨어진 이유는 사장 아들로서 회사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아낀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직원에게 동정심을 느낀다거나 하는 감정은 더더욱 아니고요. 단지 본인이 별 볼 일 없을 땐 도움받을 거 다 받으면서 상대방을 보험처럼 두다가 상황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니 더 조건 좋은 사람 찾아 나서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자기한테 헌신한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도덕성이 실망해서 정이 떨어진 겁니다. 같은 남자로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우월감이요. 글쎄요. 우월감보다는 실망감이 더 큽니다. 그리고 와이프보다 직원의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 와이프가 보여준 모습들을 봤을 때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렇게 착하지도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 나이대의 평범한 보통 여자입니다. 다만 약간 남에게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다소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SNS에 차 안에서 찍은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올리는 척 하면서 운전대를 보이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랑 아닌 척 남에게 과시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언제부턴가 자꾸 고급만 찾으려 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제 앞에서 연기를 했던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돈을 아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는 저런 면을 일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오히려 항상 아끼고 절약하고 제가 좋은 곳 가서 비싼 밥이라도 사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등 검소한 모습들만 보여줬었습니다. 그 흔하다는 명품 가방조차 한 개도 없었고
실제로 학자금 대출 갚은 걸 감안하면 일했던 기간에 비해 저축액도 적은 편은 아니기도 했고요. 결혼 후 달라진 와이프의 모습에 조금은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좋아서 저런 모습들도 귀엽게 봐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의 과거를 알게 되니 그냥 한순간에 정남이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절대 좋은 의도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다는 거 저도 압니다. 분명 와이프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지는 않았겠지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둘만 알고 있는 비밀이고, 그렇다면 저는 배우자인 와이프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그게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주작 타령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제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인증해드리면 될까요? 3자 되면 음성 녹음 파일이라도 업로드해서 인증해드리길 바라시는 건가요? 근데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그 직원을 A라고 칭한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글을 쓰다 보니 그 직원이 혹은 지금은 퇴사한 그 직원이 이런 식으로 주어가 너무 길어져서 간결하게 적고자 A라고 칭했습니다. 영어에서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상황이 너무 자기적이라고요.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 이렇게나 좁은 줄은 몰랐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그걸 굳이 제가 아닌 아버지께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말했어도 충분했을 텐데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인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서론이 긴 게 싫고 이것저것 자세히 적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냥 두서없이 쓰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저 혼자 외벌이입니다. 아이는 없고요. 강아지를 키우고 셋이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도록 할게요. 서로 먹는 식단, 식성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한식이나 양식처럼요. 그리고 원하는 취미도 맞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식성이 다르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처음 겪어봤습니다. 연애할 때는 제가 하는 것을 와이프가 많이 맞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와이프는 일을 하지 않았고 경비며 식비는 제가 버는 것으로 데이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제 보니 어쩔 수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비용을 거의 다 냈으니까요. 둘 다 부유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전문직이다 보니 버는 돈은 많지 않았으나 데이트할 때 남들 눈치 보는 게 싫어서 눈치 안 보고 서로 데이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리저리 꼭 필요하고 교통비 정도로 사용하라고 카드도 주고 생활했었습니다. 연애는 대략 3년 정도 했었네요. 근데 번번이 연애할 때마다 싸웠던 일과 중에 하나가 와이프는 주말에는 서로 꼭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각자의 시간이나 다른 취미 생활을 갖는 것은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붙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본인의 연애관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연애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결혼을 한 상태이고 복잡하게 많은 일들을 쓰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많이 싸우고 성격이 둘 다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헤어짐을 생각해서 3번 정도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와이프가 붙잡고 얘기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고 제가 정이 많아서 정확하게 끊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가 된 것 마냥 이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튼 그렇게 시간이 가고 뭔가 일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남들도 가고 이 사람이 잘 맞춰주고 내 말을 믿어주는 와이프가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혼생활을 하면서 결혼 후 와이프도 눈치가 보였는지 1년간은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까지 경제권은 와이프가 했었고요.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나서 자연스레 경제권은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연애 때처럼요.
그래도 맞벌이 때는 경제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돈 모아서 쓸 거 쓰고 이사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일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어서 결국은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비가 생각보다 씀씀이가 큰 건지는 모르지만 많이 나갑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쓰는 걸 지속적으로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요. 생활비로 적어도 350에서 400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출 및 이자 등은 빼고요. 일을 하면서 그 돈을 혼자 충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빚도 생기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싸움도 생겼고요. 그래도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었으며 돈 때문에 정말 돈으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와이프 카드값이 밀린다거나 이런 걸로는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상대방은 입장은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드네요. 돈 말고 그 외적으로 저희는 말 그대로 성격 차이로 많이 다툽니다. 성격이 달라서 식성도 너무 달라서 먹는 것도 각자 직접 해먹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밥 먹는다고 하면 그냥 밥만 해놓습니다. 음식은 밥 해놓은 거 있으면 반찬이나 라면 및 기타 요리해서 제가 직접 먹곤 하지요. 같이 먹고 싶다고 해도 빵이나 과자, 단 걸 좋아해서 저랑은 입맛이 안 맞더군요. 그래서 현재도 밥은 제가 직접 차려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밥 먹는데 그마저도 반찬이나 밥 준비는 제가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먹으니까 본인은 가끔씩 먹고 싶을 때 같이 먹는 것 같습니다. 전 빵이나 양식, 햄버거 등은 잘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담배, 커피도 안 하고요. 아무튼 저런 식습관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식비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와이프는 결혼 전 본인이 저에게 헤어짐을 요구당한 걸 보상받고 싶어 하듯이 아니면 마음속에 담아뒀는지 싸움이 나면 매번 그 얘기를 꺼내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반복되는 것들로 싸우니 답이 없고 매번 싸우다가 현재는 그냥 제가 맞춰준다고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계속 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싫어합니다. 저한테 대놓고 얘기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전화하고 톡하고 징징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어머님을 몇 달에 한두 번 보는 정도였고요. 저희 어머님은 활발하신 분이라서 와이프랑은 성격이 안 맞는다고 와이프는 매번 저에게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 부모님과 식구들끼리 만나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만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너무 불편하다고요. 그런 반면에 저는 아무리 못 빼도 두 달에 한 번은 꼭 처가댁에 가서 밥을 먹거나 외식을 합니다. 제가 가서 연락하는 것보다 와이프 본인이 약속을 잡거나 처갓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은 솔직히 저도 잘해야겠다 싶었고 가서 가족끼리 먹는 것도 좋았는데 와이프가 저희 집에 너무 못하는 걸 보고 이제 저도 처갓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희 가족 중에 형과 누나는 와이프랑 만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서로 싫어해서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근 1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해지게 느껴집니다. 와이프 본인은 자기가 성격이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다만 본인 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잘하길 바랍니다. 너무도 황당한 말이죠. 이 문제도 처음에 너무 이해하지 못해서 이혼까지 결심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현재까지 답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매번 이 상황으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둘 다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그 와중에 결혼해서 집 구하느라 힘들기도 했고요. 조그만한 전셋집을 구할 때 정말 미안하고 미안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은 딸이 그런 집 사는 게 싫으셨는지 2년 동안 집으로는 한 번도 안 오셨었지요.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보기 좋을 리 없었으니까요.
여튼 결혼 후 1년 동안의 맞벌이로 인해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은 아주 가끔씩 오셔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네요. 사실 경제 상황과 각 부모님이 해주실 만한 능력이 없기에 어렵게 신혼집을 구하고 어렵게 준비해서 결혼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지고 온 거 없고 와이프 또한 없기에 보다 더 꿀리지 않으려고 먹고 싶은 것만큼은 먹고 쓰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남들의 2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본업 일이 안 되면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해 가끔씩 와이프에게 일을 해보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하면 하고 싶지 않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흘려듣습니다. 본인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고 놔두라는 식으로요. 얼마 전 성격 문제와 생활이 갑자기 힘들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혼 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먼저 가족 심리 상담과 여행을 권고하여 잘 풀어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일은 반복이 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추가 심리 상담도 안 받겠다고 하고 여행 가서 풀어진 저희 사이도 다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럽더군요. 사실 저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제 자신은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도 준비한 게 있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정말로요. 혼자 사는 거라면 돈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당장 이혼하면 할 만한 게 없으면서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하네요. 와이프는 많은 일을 해보지 않았기에 서로 이혼하면 본인이 어떻게 살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점을 정확히 얘기하지를 못하더군요. 저는 성격과 그동안의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을 생각했지만 그래도 만약 헤어지더라도 와이프가 잘 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지랖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네요. 뭐 이것도 욕심이고 주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서로 키우던 강아지도 자식같이 생각하는 터라 당장 이혼하면 제가 어느 정도 돌보고 와이프가 다시 데려가서 키운다고는 합니다. 사실 힘들어 보이기는 하네요. 당장 이혼하면 살 집과 차를 얘기하는데 저 또한 현재 상황이 힘들어서 전세 만기가 돌아와야 돈을 주고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네요. 이동수단인 차도 얘기하기에 중고차로 경차 정도면 차는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중매체에서 그러더군요. 이혼을 생각하고 고려할 때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좋은 이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잘해보고 싶고 그냥 열심히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면 나을 텐데 이게 살다 보니 정말 쉽지 않아 보이네요. 특히 가족 간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도요. 지금은 제가 시간을 달라고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막상 이혼을 결심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지는 밤이네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고 지켜주고 해야 되는 확고한 믿음인데 이게 지키고 싶어도 살다 보니 다시 어긋나고 힘들어지는 게 반복되더군요. 와이프에게 미안하면서도 저도 이런 삶에서 나름 탈출하고도 싶었나 봅니다. 결혼은 누구나 처음 해보고 이혼도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번을 생각하면서요. 그러기에 현재 상황으로 몇 자 적어봤네요. 조언을 해주는 것은 그냥 심리상담 받는다고 생각하고 좋은 인생 경험과 충고 충언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새벽이네요. 3번째 사연입니다. 얼마 전 재혼한 고민녀입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양육권, 친권, 제가 다 가지고 아이와 둘이 10여 년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전문직에 경제적으로 윤택한 부모님이 계셔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고도 제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아이들을 유학 보낼 경제 상황이 아님에도 10여 년간 기러기 아빠였고 매달 400에서 450을 보내면서 전처가 아이 둘을 양육해왔습니다. 아이들은 전처가 양육하다 첫째 아이는 대학 입학 시기가 되자 고등학교 졸업 후 갑자기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남편이 첫째 아이 대학을 뒷바라지하며 또 양육비를 보내며 생활하였습니다.
전처의 핑계는 둘째 아이 교육이었지만 외국에 남아있기 위해 그곳에서 대학을 다니며 둘째 아이 양육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이 기러기 생활이 힘들어 들어오라고 했으나 전처는 아이와 영주권을 핑계로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진 남편은 전처와 합의하에 기러기 생활, 떨어져 사는 10여 년 동안 10억 가까이 집, 월급, 있는 재산을 다 쓰고 남은 재산 2억에서 1억씩 분할하고 양육비 1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이혼하였습니다. 첫째는 26이 되었고 저와 만나 올해 초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전 남편과 달리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며 참아내는 모습을 믿고 저희 아이에게 따뜻한 그 사람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나름 자기 위치에서 성공한 편이었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한 1억을 사업에 투자하고 형편이 되지 않아 반지도 못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기러기 8년과 싱글 3년, 거의 10년 동안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남은 건 1억과 퇴직금 조금,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남편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서 첫째 아이는 남편이 있던 집 보증금으로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월세 내주는 조건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집에 남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준비하는 6개월 수입이 없었음에도 아이 양육비는 꼬박꼬박 송금해왔고 결혼한 지금도 첫째 아이 월세, 둘째 아이 양육비 100만 원, 부모로서 당연히 보조해야 하니 송금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작한 법인 사업이 나쁘지 않게 돌아가서 전 직장 수준의 월급은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전처가 갑자기 둘째 아이가 그곳에서 폭행 문제가 생겼다며 아이가 친구에게 맞아 친구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친다며 여기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다고 갑자기 한국으로 잠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와 식사 2번 한 게 만남의 전부이고 갑자기 오느라 옷도 못 챙겨와 옷도 사주고 있는 동안 아빠 사업체에서 3주쯤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 폭행 문제로 한국으로 오는 바람에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를 다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온 지 한 달 만에 둘째 아이는 다시 전처에게로 갔고 3달이 지났을 쯤 갑자기 전처에게 아이 학비로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가 전에 신청한 영주권이 취소되었고 둘째 아이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한 학기가 드랍된 상황이라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하니 비자 신청비와 학비, 계절학기 비용이 드니 부탁이 아닌 전처가 지정한 날까지 보내라는 겁니다. 양육비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아이에게 더 필요한 건 일부 양육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을 아빠가 가능한 선에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아빠니까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들어가면 아이를 맡아서 키우라는 겁니다. 친권, 양육권 자신이 다 갖고 영주권 필요해서 아이를 잡고 있더니 이제 영주권이 무산되니 한국 들어와서 아이를 짐버리듯 저희에게 책임지라는 겁니다. 전처의 요구를 무턱대고 들어줄 수 없어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니 돈을 안 보내면 아이를 저희 집에 당장 보낼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전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저는 차라리 아이와 연락해서 의사를 묻고 학비를 학교에 직접 내고 홈스테이를 시키자는 입장입니다. 둘째 아이에게 연락했으나 둘째 아이는 바쁘다며 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더군요. 일주일쯤 지났나 전처가 첫째 아이를 시켜 제 이메일 주소를 묻더군요. 둘째 아이를 우리 집에 보내는 양해의 메일을 보내려 한다고요. 저는 이런 일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전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 첫째 아이에게 어른들 일이니 너네가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른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생활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를 통해 제 집이고 둘째를 이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책임지는 건 아빠니까 당연하다며 돈 버는 사람이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남편과 저에게 아이는 8월 1일에 보낸다고 일방통보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아이는 남편이 연락할 때는 받지도 않더니 갑자기 남편한테 왜 자기들을 안 도와주냐며 아빠 집에 자기 못 산다 했냐며 연락하지 말라며 원망하고 남편은 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모두 남편에게 돈만 달라고 합니다. 기러기 생활로 벌어놓은 돈 다 쓰고 남편의 일상이나 건강, 상황은 묻지도 않고 오로지 돈을 바랍니다. 남편은 전처와 아이들이 자기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벌어놓은 재산 하나 없이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은 자기 인생이 한심하다고 우울해합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제가 그까지 1,000만 원 줄 테니 줘버리자고 하니 그게 끝이 아닐 거고 더 이상은 싫다고 합니다. 남편의 상황을 알지만 저는 남편에게 2번 식사한 19살 아들과 이제 사춘기를 시작한 딸아이가 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미안해하며 그런 요구를 저한테 하지는 않지만 아이의 거취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2번 식사한 19살 남자아이를 책임지며 살 수 없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너무 무책임한 전처와 아빠의 상황, 아빠의 경제력은 생각 않고 요구만 하고 원망하는 아이들이 참 답답합니다. 아이들은 자식으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도 한 번 안 챙깁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버이날, 생일날 전화 한 통, 선물 하나 없고 오히려 더 어린 제 아이가 어버이날 저와 남편에게 선물이라며 수줍게 편지와 화장품을 내밀더라고요. 남편은 친자식한테도 받지 못한 선물을 받고 고마워하고요.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지만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서 한국 인맥도 없고 거기서도 공부를 꽤 잘한 것 같진 않습니다. 첫째 아이야 20살 때 다시 한국 와서 대학을 갔지만 현재 대학도 몇 과목을 성적을 못 받아서 졸업도 못하고 내년에 학교 다시 들어갈 때까지 용돈벌이 정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아이는 영어에 익숙해서 한국말도 어느라고 잘 이해를 못하는데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들어오면 참 더 답이 없습니다. 전처의 횡포에 휘둘리기 싫고 둘째 아이와 같이 못 사는 제가 나쁜 건가요? 저는 이러니 나쁜 계모가 되는 거겠죠. 살아온 게 다른 20대를 앞둔 자식들과 맞추어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결혼했으니 제가 일구어놓은 재산을 당연히 자기들을 위해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전처도 싫습니다. 제 남편이 재산도 없는데 제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제가 마치 남편 돈을 가져가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구는 그들이 너무 어이없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난 아이들 엄마가 될 수 없다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는 그동안 키운 전처 하나라고 대신 애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격체로 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남편은 결혼 전에도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결혼 후에 더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잘못은 돈 버느라 기러기 하느라 아이들과 정서적인 교류와 생활을 못한 점입니다. 1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무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